8월 5일 수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 이어서 오늘 중국 증시까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이러한 하락세를 따라가지 않고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디커플링이죠. 그간 G2 변수에 몸을 움츠렸었던 우리 증시 활기를 띄었던 것은 내부적인 변수에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14일부터 이 내부적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가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시작되면서 오늘 내수주가 모멘텀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반등이 이어질지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장중 방향성을 탐색했었던 코스피 지수 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0.09% 소폭 상승하면서 2029.7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의 상승과 하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오락가락했었는데요. 결국에는 1.77포인트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 수급 주체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도로 오락가락했습니다. 결국에는 매수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승으로 끌어졌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수하면서 188억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297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603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주체 가운데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했던 섹터 눈에 띄었습니다. IT, 섬유, 의복, 전기가스 쪽에 동반 매도세 나타났는데요. 오늘 상승했던 업종 보겠습니다. 제지주가 동반 강세였습니다. 종이목재가 2.94% 급등했습니다. 기계업종 2.77%, 의약과 비금속, 광물, 음식료품 업종이 2% 내외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락했던 업종 보겠습니다. 섬유 의복이 1.46, 전기전자 1.37% 하락하면서 동반 매도가 나타났던 섹터의 약세가 도드라졌습니다. 금융과 철강, 금속, 은행 업종까지 0.8%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재와 유통주의 동반 강세를 알아볼 텐데요. 소비재, 필수 소비재 하면은 의식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입고, 마시고, 먹고, 사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요소가 될 텐데요. 이런 종목들 최근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뚜기가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선 주가 돌파 시도가 나타났었고요. 또 이 소비재와 유통주를 관통하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현재 간편식과 편의점주의 주가 강세 오늘장에 도드라졌습니다. 또 롯데에 대한 반사 이익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이 형제 난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다른 유통기업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도드라졌습니다. 자, 오늘 오뚜기가 7%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97만 4천 원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농심과 현대그린푸드까지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었고요. 삼립식품과 동원 F&B 나란히 3에서 5% 상승했습니다. 의 가운데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휠라코리아가 3에서 6%, 의료주 쪽에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현대리바트, 삼목에스폼, 사마페인트, NX까지 7에서 9%, 11%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편의점주 가운데서 GS 리테일 3.9% 상승했고요. 또 유통주 가운데서는 면세점, 차기 면세점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1에서 7% 상승입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이번에 면세점에 낙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연말의 결과들을 좀 지켜보시고요. 롯데그룹주는 약세였습니다. 롯데쇼핑이 6.9% 약세였고요. 롯데칠성, 롯데제가 나란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통주 가운데 홈쇼핑주들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CJ 오쇼핑이 나란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STX 그룹주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이 STX 건설의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구조조정을 2년간 걸친 이후에 최근 매물로 나오게 됐고 이것이 STX 계열사 가운데 세 번째 공개 매각입니다. 이미 매도가 돼서 다른 그룹사에 가 있는 페노션 같은 경우 할인 쪽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페노션도 STX 건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4.9%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STX 중공업 나란히 13에서 21% 상승했습니다. STX 그룹 내 STX 엔진이 가격 제한폭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이틀째 상승하면서 기관의 매수세에 유입된 가운데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4% 상승한 741.26포인트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저점이 732선이었고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더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코스닥의 수급 주체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47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207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219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수급 주체들 동반 매수했던 섹터 제약과 오락문화 쪽이었는데요. 이들 수급이 좋았던 만큼 또 이슈와 함께 도드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업종이 3.93% 상승, 제약이 3.4%, 금융과 건설, 종이목재가 나란히 2에서 3% 가까운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하락했던 업종은 운송장비입니다. 운송 쪽이 1.7%, 방송서비스, 통신방송이 0.4에서 0.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바이오 쪽에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화권 항공사들의 운항이 이달 안에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요커들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14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정부가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10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모든 각 유통 채널과 이런 음식점 이런 곳에서 파격적인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화장품을 많이 사들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증시에서 반영이 됐고요. 또 특히 이들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서 수급이 개선될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 장에는 제약 쪽에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한국 화장품이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 가장 급등했고요. 17%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ACT와 코리아나, 코스온, 삼성 LNS까지 10%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는 이글벳이 19% 강세, 코롱생명과학 11%, 제노포커스, 경남제약, 인트론바이오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들썩였습니다. 빅뱅의 신곡 2곡이 오늘 자정에 발표가 되면서 각종 음원 차트 선두를 휩쓸었는데요. 이에 따른 효과로 YG 엔터테인먼트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M은 중국 법인이 새롭게 설립되면서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이 이탈하는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펀드 매니저들 쪽에서 엔터주와 콘텐츠, 미디어주에 대해서 최근에 쓸어 담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신고가 기록 이후에 상승 탄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SM 3.4% 상승했는데요. 키스트, FNC 엔터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쇼박스와 아프리카 TV가 3에서 9% 급등했습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9월물 종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0.14%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243.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 쪽에 200에서 300계약대의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637계약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시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